네, 여러분. 장편 소설 독도서는 읽어주기. 둘, 망언과 분노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의 요건인 자연섬으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이상 그들의 억지도 불식시킬 겸 한반도의 영토로서 국경을 세계에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연섬의 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본의 억지 주장임을 알면서도 국제사회는 일본의 엄청난 영향력을 의식해야 하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독도의 영토 고권을 세계로부터 승인받은 우리나라가 경찰병력의 주둔과 민간인의 체류로서 독도의 점유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과 비교한 일본의 행태는 누가 보아도 정당치 않은 행위이지만 현대 일본의 막강한 국력은 그 부당성에 개의치 않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영토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그들도 국제사회를 향해 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는 힘들죠. 그들의 국력이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옳은 것을 그러다고 할 수는 없지요. 진리를 거스르면 부작용과 반발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표출되기 마련이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대한민국을 향해서만 주로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자신들의 억지를 늘어놓는 거죠. 분명한 한국 영토를 실효적으로 한국이 관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하여 해마다 적절한 시기를 골라 자국의회의 답변 형식을 빌려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해온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대응 태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명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 고권을 타국에 넘길 수는 없지요. 특히 경제적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을 현재 어려운 경제를 핑계로 현재는 물론 장래 천년자원으로서의 엄청난 풍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지난 60년대 정부는 당면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국민의 뜻에 반하여 성급하게 전후 배상 문제를 매듭짓는 바람에 지금 그 후손들이 교만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의 정부도 이와 같은 경솔한 결정을 한다면 국민과 후손을 기만하고 무거운 책임을 후대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디 어려운 경제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의 인접국 간 영토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 4국 일본과 중국의 조도 분쟁,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 분쟁은 독도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중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가 이어진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근현대 국력을 앞세워 자행하는 침략적 행위는 고도 문화의 주체인 인류가 새천년 새시대에 가장 먼저 지양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대담의 마무리를 맺어가는 아나운스멘트를 듣던 해모수가 벌떡 일어나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노를
감당키 어려운 듯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뒤뜰로 나간다. 고목가지에 걸린 샌드백을 두들기는 그의 맨주먹은 분노의 엉어리라도 풀듯이 털보의 얼굴이 이지러지고 주먹의 피멍이 터져 털보의 눈덩이가 피로 물들 때까지 좌우 연타를 퍼부어댄다. 해저문 산중의 냉기도 잊은 채 소진한 기운으로 두 팔을 늘어뜨린 해모수는 샌드백 옆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얀 입김을 쏟아낸다. 반도의 서글픈 현실을 떠올리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기대 누운 해모수는 피멍이 든 정권을 쳐다보면서 양손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한다. 아리한 통증이 그의 감각기관을 자극한다. 얼굴을 들어 천정을 바라보는 해모수의 시야에 들어와 동공으로 빨려드는 벽지의 난해한 무늬가 10번 채색으로 펼쳐져 갖가지 형상을 만들어낸다. 해모수의 흔들리는 심상은 거센 너울의 파고를 이루어 갖가지 무늬마다 괴이한 동물의 형상으로부터 어슴푸레한 마귀의 영적인 형체가 초점으로 뚜렷해지기를 그 위로 히모토의 영상이 오브랩되어 등장한다. 전 일본 총리라는 늙은이가 이제는 새천년 첫날부터 우리 국민을 조롱하려 든다. 정치와 관료가 그들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국민까지도 아주 우습게 보인다는 얘긴데 21세기 새날에는 아예 대한민국을 거대 일본의 위상을 받쳐주는 초라한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그것도 세계를 향하여.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청운의 꿈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는 한 나라의 민족 정신을 이토록 무참하게 무너뜨리려 하다니. 머리카락이 치켜쓰고 동공이 타올라 뜨거워짐을 느끼는 해모수는 문득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듯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간다.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해모수는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은 듯 컴퓨터로 다가앉아 속 하얀 공간을 장문의 글로 채워 나간다. 다가앉아 모니터 속 하얀 공간을 장문의 글로 채워 나간다. 창밖 삭풍의 회오리를 한반도 역사상 영원한 침략자로 상징되는 일본에 대하여 초계와 같은 삶으로 저항하다 죽어간 항일 의병과 독립군, 의사, 열사들의 애끓는 절규를 들으며 해모수는 가슴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정의의 혈흔을 손끝에 묻혀 열변의 토로를 두드려 댄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맺고요. 다음 시간에 토일왕 경문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하는 경계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